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개인 사유 진행자 범입니다. 채널의 첫 녹음인데, 일단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요즘 제가 하는 생각들을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갈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는 생각,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제 스스로 기록하고 싶기도 하고, 저랑 다른 사람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고 싶기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길이도 생각해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다른 팟캐스트를 보니까 기본 1시간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30분에서 1시간? 그렇게까지 길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단 일단 해보는 게 좋으니까 한번 일단 개인 사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범인 이유는 별 이유가 있는 듯 없는 듯 한데요. 그냥 평범함의 범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제가 또 간지, 가오 이런 거를 또 버릴 수 없는 사람인지라, 일단 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이름에 범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범으로 제 닉네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편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제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채널을 통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말 그대로 최근에 하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건데, 그냥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던가, 그리고 제가 또 제 주변 지인들이 인정하는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책을 사놓고 도무지 소비를 하지 않는 이런 책 북호더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발 읽어야 돼. 소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리를 깔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OTT도 구독해놓고 안 보고, 책도 사놓고 안 읽고 잃어버리니까, 게임도 사고 안 하고 하니까 너무 불건강한 루트다. 이 루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에 소비는 하는데, 소비를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내가 어떻게 돌아오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즐겁다만 남아버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그러지 않기 위해 채널을 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들려주기 위해, 사실상 떠들기 위해 만든 채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어떤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사유로 이제 더 저를 채찍질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싶은, 드는 생각,
진짜 재밌는 한국 영화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요즘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진짜 재밌는 한국 영화를, 최신 한국 영화를 보고 싶다. 이 얘기를 어제 제 고등학교 동창, 엄청 절친한 동창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재밌고 나 진짜 괴물 같은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얘기를 한 것 중에 또 공감이 되는 게, 괴물까지 안 가도 된다. 나는 극한 직업이나 엑시트 정도의 한국 영화가 나와도 난 너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다. 엑시트, 극한 직업 진짜 명작인데 왜 이런 한국 영화가 안 나올까?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얘기를 했어요. 웃기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를 웃긴다는 것은 그만큼의 지능이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으면서 웃기게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남자들이 하는 그런 마초적인 남자들이 하는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웃기지 않다. 그리고 본인들만 재밌어 한다. 근데 극한 직업, 엑시트, 다양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재밌어 한 영화잖아요. 저는 그건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만 봐도 굉장히 주변에 발이 넓고 인맥이 되게 넓고 인간관계가 되게 좋고 이런 사람들 보면 유머가 있어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예술에서도 그런 뭔가 질적인 어떤 거를 소비자로서 느끼고 싶은데 지금 그런 한국 영화를 찾기가 어렵다를 한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내가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가 뭐지? 를 떠올라서 왓챠피디아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파과였습니다. 파과가 지금 검색해봅시다. 영화 파과 개봉일. 파과가 2025년 4월 30일. 그러니까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된 거죠. 1년하고 3개월 동안 한국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가지 않았다.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이것도 취향이죠. 제가 재밌을 것 같은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혼자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코로나 이전에 이게 영화 값이 좀 경우가 있던 시절에 이렇게 2D 그냥 일반관에서 7,000원, 8,000원, 문화가 있는 날은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던 때에는 그냥 회사 다녔을 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하루 연차내서 영화를 한 3개, 많게는 4개 이렇게 보고 오늘 하루 재밌었다 이러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날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진짜 한국 영화건 외국 영화건 상관 안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취향이 생긴다는 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이 견고해져 가는 건 내가 저걸 보고 즐거워할까? 아니면 어떤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그 바라는 바를
어떤 건지를 미리 넘겨짚어서 예상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예리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취향이 확고해진다라는 것은 조금만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작품에서는 가차없이 안 볼래 라고 이제 결론 지어버리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 취향을 무시하고 영화를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못한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한고집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는 정도의 검열을 거치는 게 뭐냐면, 전 논란 있는 배우가 나오는 작품은 일단 1차적으로 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기를 잘 하든 잘하지 않든 그거는 둘째치고,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문제를 저질렀다는 게 뭐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면에 나가는 것들은 일단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뭔가 좀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나 사회면에 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유명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마인드를 좋지 않게 봐요. 돈을 얼마나 벌고 뭐 물론 힘들겠죠. 일을 하는 게 힘들겠죠. 그치만 노동 대비 받는 페이가 상당한, 제가 이름을 알만한 배우들이면 이미 수억, 수십억을 버는 사람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괘씸하게 봅니다. 감독이든 누구든 간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편 출연해서 몇백억을 벌면 나는 진짜 정말 꼬박꼬박 하루도 게으르지 않게 살 것 같은데, 물론 게으르게 살지언정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유명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남이 어떤 누군가한테는 쉽게 벌 수 없는 그런 몇백억이 되는 돈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한 번에 받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적어도 그 돈에 걸맞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면에 나왔던 배우들은 웬만하면 소비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괘씸해서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 죄의 경중보다 그냥 그 자체가 괘씸하다. 네. 그런 사유로 일단 한번 거르고, 그리고 약간 성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성차별적인 어떤 논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들도 또 거릅니다. 솔직히 2026년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는 좀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유머로 소비한다든가, 아니면 뭐 소수자의 인권을 이렇게 얕잡아서 한다던가, 그런 행위가 너무 촌스럽게 느껴져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더더욱 엑시트와 극한 직업이 진짜 소중한 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유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서사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그런 한국 영화를 못 보고 살았으면 그래, 그냥 이 정도도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끔가다 그런 천재들이 나와서 그런 천재적인 작품을 만드니까
그걸 보니까 그걸 보니까 이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그 기준이 영화를 볼지 말지 판별하는 기준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 걸 소비해야 돼? 왜? 그 사람, 그런 논란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구성된 구성원이면서 남을 그 법으로 정해진 규율과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어기고 처벌을 받았으면서 왜 나는 그들을 도의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줘야 하지? 그들은 이미 나를 배려해주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렇지만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개봉한 호프,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말이 많은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 뭐 안 봐가지고 제가 정확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홍진 감독이 예술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예민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뭐 본인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면 굉장히 그 성격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영화관, 가치관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한 사람일 텐데 저는 그게 어떤 도덕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이 사회 규범과 도덕적 가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이 촬영을 할 때만큼은 내가 나만의 무대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존중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태프들, 배우들을 낮잡아서 비하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까지 우리가 눈 감아줘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나이를 먹었으며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거를 느끼지 않는다.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지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나이 먹고 왜 그렇게까지밖에 행동을 못하는가? 왜지?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희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옛날도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 인격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망망대해 무인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지구에서 인정받는 어떤 한 국가에 소속되어서 같이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시민인데 그 상대방을 같이 나만큼 리스펙 해주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라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 사람을 경우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다면 언젠간 그 사람도 그걸 돌려받거든요. 왜 그걸 모를까? 주변에 적을 많이 만들어서 좋을 게 없을 건데 자기가 평생 그 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호프는 그 스토리의 어떤 맥락, 배우들의 어떤 호불호보다 감독에 대한 저의 감독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이미 할 말은 다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저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거를 아니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더 심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성격이 더 불같았을 때 그때는 막 누가 나를 주목해주지 않으면 손을 번쩍 들어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왜 아닌 걸 맞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판례에 따르면 아닌 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아닌 걸 맞다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그렇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해명하십시오. 약간 이런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냅두는 편이에요. 아닌 걸 맞다고 하든 뭐 모르겠다고 하든 그냥 냅두는데 저한테 와서 마이크를 들이밀고 이게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맞지? 라고 말을 못해요.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런 식으로 밖에 말을 못한다. 그래도 저는 많이 유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나와 비교했을 때는 제법 둥그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 영화를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차라리 외국 영화는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이나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배우들이 많이 없잖아요. 진짜 유명한 배우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도전하기 쉬운 게 있는데 한국 작품은 그 SNS를 하면은 더 빨리 그게 논란이 빨리 퍼지고 그리고 그 논란이라는 게 그 나라의 정서와도 맞닿아 있으니까 제가 정서적으로 이제 이건 좀 에반데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한국 영화 너무 보고 싶다. 오늘 괴물을 보면서 또 생각했죠. 이미 개봉한 옛날 영화들 말고 지금 2026년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 진짜 재밌는 영화,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뭔가 영화에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면서 배우들의 논란도 없으면서 뭔가 대놓고 뻔한 배우들이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날 것의 배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음악도 적재적소에 잘 나왔으면 좋겠고 메타포도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그 해외 시장을 너무 노리지 않은 한국 정서를 과하지 않게 담아냈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 있네요. 이쯤 되니까 누군가는 그럴 거면 네가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6년 7월 21일 화요일이거든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올려보고 또 생각이 나면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